예, 한동훈 비대위 출범 전후로 일단 설화에 휩싸였던 국민의힘 민경우 비대위원이 공식 임명 하루 만에 비대위원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전격 사퇴. 자, 비판을 경청하고 즉시 반응하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신년사 대목입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죄송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 아까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만 자연스럽게 그 선배들을 밀어내야 된다. 386 세대가 나이와 지위로 젊은 세대의 진입을 막는 사회적 현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였고 그 발언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행에 신중했다. 그 방송 당시에 바로 사과했었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만 노인 비하 발언 이후에도 또 다른 욕설 논란이 제기가 되면서 버티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발언 때문에 결국은 어제 저녁에 갑작스럽게 사퇴 소식을 밝혀왔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 첫 번째 회의까지만 해도 민경우 전 비대위원을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기득권과 싸우려다 누구보다 견고한 기득권층으로 변해버린 운동권의 특권 정치 청산에 앞장서 주실 분입니다. 386, 486, 586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동료 시민을 위한 정치를 바로 세워주실 분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비대위 출발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제 위치에서 운동권 정치 청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곧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자, 윤기찬 부회장님. 사실 그 노인 폄하 발언은 주로 이제 민주당에서도 많이 나왔던 발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발언인데 이게 여당 내에서 비대위원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자, 본인의 사퇴였을까요?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지시나 또는 당부가 있었을까요? 저는 종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신년사에도 약간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겠다. 그리고 반응을 좀 빠르게 하겠다라는 취지에 들어있어서 이전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소위 노인분들의 유권자인 노인분들에 대해서 투표장에 나오지 마라, 뭐 엘리베이터를 막아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컸어요. 사실은 굉장히 컸고 특히 정동영 전 여로당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120석 넘게끔 당시에 보수당이 얻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취지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더욱더 빠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거에 대해서 이성적 판단보다는 직관적인 국민들의 감정을 좀 살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보면은 취지를 살려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저분의 해명 자체가 이해 안 가는 바는 없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직관적으로 안 좋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을 종합해서 빠르게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해외 출타 중이라고 하는데 직접 전화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난 8월이죠.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사례를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네,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책임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대표님도 노인회 방문하실 계획 있습니다. 예, 벌써 여름 얘기네요. 자, 김영희 특보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식 사과는 아직 없었습니다만, 자, 유감스럽게 표명한다. 그때 이제 발언이 저 해명이 좀 늦게 나왔다. 너무 공식적으로 딱 이렇게 바로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지적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번 사태 보셨어요? 일단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 인선할 때 국민들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다, 이긴자다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수직 당정 관계라든지 또 민생이나 경제 이런 쪽에 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대위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비정치인 중에서 비대위원들 실력 있는 위원들을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너무 이제 민주당을 염두에 둔 그 인선에 너무 꽂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뿐만 아니라 이 민경호 씨뿐만 아니라 박은식 씨 같은 경우도 여성 혐오 발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역사적인 극우적인 또 발언도 해서 지금도 대단히 비판적인 분이라서 이분뿐만 아니라 박은식 그분도 지금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원 두 분은 그동안 계속해서 민주당을 비판했던 인사를 또 비대위원으로 모셨단 말이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뭔가 민생 정책에 대한 대결로 총선을 치르려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반대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여야 간의 정쟁 구도를 속에서 그 우위를 점하는 방식의 이제 총선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인사검증에 대해서 대단히 그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검증 단계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언어가 5천만의 언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을 이제 인선한 이유 중에 하나가 586 운동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상징하는 이제 차원에서 이제 영입을 뽑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586 운동권들이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이룬 공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건 역사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분들이 현재 지금 정치권에서 기득권화돼 있다는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586 운동권에 대한 대체 세력이 그러면 검찰 출신 정치인이 되어야 되느냐, 검찰 공화국이 되어야 되느냐, 또는 그 586의 운동권에 대해서는 그냥 저렇게 무조건 저렇게 막말을 하고 저렇게 막 욕설 비슷한 것까지 하는 저런 사람들도 그냥 다 정당화되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 한동훈 위원장은 물론 지금 민경호 비대위원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 연초에 결국은 노인회를 찾아가서 다시 공식적으로 사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민경호 비대위원 사퇴를 놓고 여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껏 특정 집단과 계층에 대한 숱한 비하 발언과 사회적 비난을 샀던 사안에 대해 반성은커녕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분명 다릅니다.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만 보며 정진하겠습니다. 막말의 늪에 빠져 출발부터 허우적대는 한동훈 비대위. 역시 검증 실패의 대명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꾸린 비대위답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 사진 잘 나오기 위해 쏟는 에너지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막말, 망언, 차별로 얼룩진 국민의힘 내부 단속부터 철저히 하십시오.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이게 참 사람을 쓰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며칠 뒤에 바로 비대위원을 거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대로 뽑았다고 하니까 저희 같았으면 유튜브 이런 거 검색 금방 해보면 저런 문제되는 발언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일단 첫 번째 단출은 잘못 갔다고 보세요? 아니면 실수였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좀 산뜻하지 않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을 텐데 첫 출발부터 약간 삐걱거린 셈이 됐고요. 저 민경호 씨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용도로 맞춤형 비대위원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의 586 기득권, 운동권 정치 이걸 공격하기 위해서 과거의 운동권이었던 이제 전향한 그러한 인사로서 민경호 씨를 인선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저분의 용도가 없어진 거예요. 저분의 막말이나 이런 게 계속 이제 나올 때마다 부각이 될 테니까 쓸 수 없는 카드가 돼버린 거고, 그래서 저는 정리를 했다고 보고요. 대체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구상이나 인선의 특징을 보면 젊은 비정치권 출신의 외부 전문가, 그리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각을 세웠거나 비판적인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인물, 뭐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 비대위원을 인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성과 마찬가지로 비대위도 공격형 비대위다.
근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의 현재 내적 위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정치적인 확장성을 갖는다든지 중도를 의식한다든지 이런 게 보통 비대위의 구성이자 또 비대위 역할일 텐데, 지금까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비대위가 보이는 모습은 그보다는 기존의 국민의힘이 해오던 대로 민주당 공격하고 586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뭐 개딸 공격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보수 정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거든요. 가장 쉬운 일을 조금 다른 얼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더 길게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카드들이 남아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는 그런 확장성이나 선거 때 기존의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비대위는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과연 첫 발을 힘겹게 내딛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 자 어떻게 또 한 포석을 가지고 갈지 지켜보도록 하고,